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재밌는 만화 하나가 돌아다녔습니다. 반도체를 공부하니까 바이오가 오르고, 바이오를 공부하니까 로봇이 오르고, 로봇을 공부하니까 2차 전지가 오르네. 이제 안 해, 뭐 이런 내용이었죠. 투자자들의 심리가 잘 반영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정말 그렇죠. 그러나 시장은 늘 기회를 줍니다. 자, 일단 반도체 소식부터 뉴스 팔로우업을 좀 해보면요. SK 하이닉스가 HBM4의 양산 시점이 늦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2월 달에 양산될 예정이었는데 한 3, 4월쯤으로 2달가량 밀리는 겁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이죠. 루빈의 출시가 결국 지연될 가능성이 커서 여기에 맞추는 것 하나. 그리고 HBM3E가 들어가는 블랙웰 수요가 견조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 하반기에는 엔비디아 루빈만 새롭게 출시가 되는 건 아니죠. 구글도 차세대 칩 TPU V8을 출시하기 때문에 루빈의 출시가 딜레이되면 구글에게 또 한 번 기회가 생길 수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계산을 좀 해봐야겠죠. 썰전에서 따져볼 거고요. 성장주 안에서는 왕좌를 탈환하려는 움직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순환 매끈을 통해서 절대적으로 상승을 지켜오고 있는 로봇과 또 회복 중으로 보이는 2차 전지. 어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따낸 벤츠 계약이 유럽에서 상당 부분 의미가 있다라는 분석도 나왔는데 전방 수요 회복은 조금 더 긴 호흡에서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2차 전지랑 로봇이 경쟁하는 사이 바이오는 이제 빠진 걸까요? 알테오젠, 인벤티지랩, 낙폭이 컸던 일부 기업들의 반등이 들어오긴 했지만 나머지 기업들은 또 시원찮습니다. 원전도 또 러트닉 상무장관이 원전에 대한 의지를 재차 표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꽤나 큰 낙폭을 보였는데요. 같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모닝콜 울리네요. 썰전 풀러 가보시죠. 네, 화요일 아침입니다.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와 함께 썰전 풀어가 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좋아하는 벨벳 자켓 입으셨네요. 예, 오래된 자켓입니다. 예. 좋아하는 오래된 자켓이라고. 네. 예, 좋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소식은 미국에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H200 칩을 중국에 수출하는 걸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H200이면 호퍼 중에 가장 성능이 좋은 칩이고 HBM3E가 한 6개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려졌는데 엔비디아는 물론이고 삼성이랑 SK 하이닉스도 호재죠? 일단 지금 3E가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굳이 루빈을 빨리 내놓을 필요는 없어요. 이제 항상 보면 엔비디아는 그러니까 지금 경쟁자가 본인이죠. 본인의 앞 모델입니다. A 시리즈, B 시리즈, 그다음에 H 시리즈, 그다음에 B 시리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제 지금 블랙웰을 팔고 있는데 호퍼를 판다는 건 이제 한 단계 전이잖아요. 네. 루빈이 출시되고 있는데 그럼 2단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줘도 되지 않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너무 올드 패션이 됐네요. 그렇죠. 이 2세대 전이잖아요. 좀 있으면 이제 루빈이 나오는데. 네. 지금 블랙웰은 이제 워낙 또 잘 쓰이고 있고 많이 팔리고 있는 이제 모델이 됐고요.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블랙웰 출시 때도 계속 지연됐어요. 근데 지연되는 게 엔비디아의 잘못이 아니라 TSMC의 문제예요. 예. 병목 현상이. 그렇죠. 병목 현상이 지금 엄청나게 심하기 때문에 이게 생산 일정에 차질을 좀 빚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제품을 막 생산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요를 맞추고 효율을 맞추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한두 달 정도 이제 미뤄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H200을 허용하는 거는 저는 훈풍이죠. 이거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언제까지 이 엄청난 양을 사줄 거냐라고 보면 지금 각자들 지금 각자 도생하려고 자기들 칩 만든다고 그러는데 에이직 반도체 만든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 칩을 어느 정도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인들한테 맞춤형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백과사전 같은 엔비디아의 칩에서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만 띄어서 행렬 곱셈을 만드는 칩을 만드는 거거든요. TPU도 그런 개념인데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모여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큰 용량의 대규모 칩을 쓰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필요한 것만 딱 골라서 이제 쓰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브로드컴 이런 종목들이 이제 뜨는 건데 지금 그러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새로운 판로를 열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빅텍도 여전히 엔비디아 루빈도 계속 사겠지만 네. 이제 이게 수요가 예전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좀 어렵다라고 맞아요. 보면은 새로운 이제 시장을 열어야 되는데 그럼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이거 엔비디아 안 해주면 엔비디아 주가 폭락하겠죠. 예, 나중에 주가 떨어지거나 뭐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H200 두 세대 전은 좀 허용해 주는 게 맞지 않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러트닉 장관이 좀 좋게 얘기한 것 같고요. 네. 여전히 근데 상원의원들 일부는 강경파들은 중국에다 그거 주면 안 된다라고 또 얘기하는 쪽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결정은 안 난 건데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그래도 이런 매체에서 발언이 나오면서 엔비디아나 여러 이제 지금 AI 관련된 반도체 회사들이 주가가 좋았죠. 네, 어제 미국이 좀 쉬는에도 불구하고 이쪽은 좋았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보고 있는 마이크론도 어제 또 급등을 했죠. 또 목표가도 올리는 리포트도 나왔고. 그래서 분위기는 우리 오늘 이제 하이닉스 어제 오후장에 막 들어 올렸는데 네. 예, 생각보다 분위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어제 오른 건 금산분리 덕분이다라는 얘기가 그렇죠. 예, 그것도 있습니다. 있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ADR 상장도 있고. 예. 예. 근데 오늘 보니까 오늘부터 SK 하이닉스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될 거다라는 공시가 있더라고요. 그럼 아무래도 또 투심에 영향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신용으로 사는 분들만 못 사는 거죠. 예. 경고 들어오면. 그러니까 아직은 주의 단계인데 경고로 바뀌는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원래 괜찮아요. 요즘에는 경고 주의 들어오면 더 가죠. 예. 어쨌건 지금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보다 주가가 오르는 속도가 좀 더뎠기 때문에 여전히 매력이 높다라고 외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SK 하이닉스는 경고 종목도 일시적이라서 이건 좀 차치를 하더라도 루빈의 일정이 밀리는 게 그리 해피한 일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H200이라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서 미봉책 정도로 지금 해석은 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렇게 되면 구글이 TPU를 출시하는 새로운 버전이랑 또 시간이 맞물리는데 점유율을 좀 뺏기지 않을까. 그렇다면 또 구글, 브로드컴 진영으로 좀 약간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아니고요. 예. 네. TPU랑 지금 엔비디아 칩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달라요. 구멍가게랑 백화점이랑 비교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좀 범용이랑 스페시픽한 거 그렇죠. 그러니까 차이죠. 이제 백화점이라고 이제 엔비디아 칩 백화점이라고 보면 네. 이거는 이제 하나의 이제 샵이죠. 그럼 화장품 전문샵. 이렇게 TPU는 이제 자기 영역이 따로 있는 겁니다. AI 쪽만. 그렇죠. 이렇게 조그만 NPU들을 모아서 만든 게 네.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게 만든 게 AI 엔비디아 칩이고요. TPU는 그 중에서 이제 특정 부분들을 좀 강화시킨 거예요. 행렬 네. 곱셈을. 그래서 이제 전력 소모가 당연히 줄겠죠. 이게 백화점 전기 요금이 많이 나가겠습니까? 매장 하나 전기 요금이 많이 나가겠습니까? 그렇죠. 백화점 전체죠.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단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고, 네. 이 얘기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TPU가 잘 나간다는 거는 구글이 TPU 활용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재밌는 건 이거를 딴 데다 갖다 쓴다고 해서 잘 쓸 거냐?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그건 구글 사람들이 그걸 썼기 때문에 계속 TPU를 네. 오랜 기간 썼기 때문에 그 아키텍처를 잘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메타가 구글 걸 산다고 해서 그렇죠. 이만큼 잘 쓸 수는 없을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칩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엔지니어들한테 최적화될 수 있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좀 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HBM4 양산 속도를 늦추게 되면은 그만큼 소재나 부품의 수급
속도도 늦춰질 수밖에 없거든요. 별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HBM4 만들 때 들어가는 이제 본딩 장비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출시가 좀 지연되겠죠. 이제 그 주문이. 그래봐야 이제 한두 달인데 이제 장비라는 게 미리 테스트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이제 그 타임라인은 그닥 그렇게 밀리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뭐 일시적으로 좀 밀리겠죠. 소재 쪽은 뭐 HBM3나 4나 들어가는 건 똑같기 때문에 의미는 없다. 뭐 그래서 일정적으로 이제 일부 소재주들은 조금 이제 장비주들은 조금 밀리는데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은 다 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엔 삼성전자 이게 HBM을 떠나서 HBM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D램 랜드 쪽도 증산이 별로 그닥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증산 발표가 나기 전까지는 좀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냥 그 SK 하이닉스 주가에 따라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근데 오히려 근데 SK 하이닉스가 더 변동폭이 크죠. 네. 네, 그럼 SK 하이닉스 하시는 게 편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몇 번 말씀드리지만 한 3주 정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 집중할 때지 다른 소부장들은 조금 좀 멀리 하시고, 지금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가 그나마 이제 중일 갈등의 수혜, 뭐 포토레지스트 관련돼서 맞아요. 그래서 일부 소재주들 랜드 쪽에서 이제 D램 쪽으로도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면으로 모멘텀은 동진 세미캠 정도가 좀 있지 않나. 소재 일부 종목들은 올라가는 의미가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같은 반도체지만 대작인지 그리고 소부작인지 그리고 소부장 안에서 소재는 조금 다른 결로 봐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고요. 자, 이제 주도주 왕권 대결 저희도 투표를 한번 해보러 가겠습니다. 진짜 어제 재미난 만화가 있었어요. 반도체 공부하니까 바이오가 오르고 바이오가 공부를 하니까 로봇이 오르고 이제 로봇 하니까 2차 전지가 가고 제 시장 따라가기가 어렵죠. 근데 항상 기회는 줍니다. 일단 2차 전지 오늘 좀 다뤄볼 텐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벤츠에 2조 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기간 한 7년 정도 됐고요. 그러면서 어제 시장에서 회자가 됐는데, 자, 저희가 2차 전지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유럽에서 재포지션이 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이제 대표님께 의견 들었을 때 아무래도 중국 시장이 절대적이다라는 의견으로 저희 정리를 좀 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제 벤츠 계약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벤츠가 이제 유럽의 이제 고급 차량의 대명사죠. 물론 이제 그거보다 훨씬 더 고급 차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예. 스포츠카에도 있고 이제 범용차들 중에는 가장 고급 라인들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벤츠가 우리는 이제 강남 가면 워낙 흔하게 보니까 되게 MS가 클 것처럼 생각하시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MS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점유율 자체가. 예, 비싸니까 많이 못 사겠죠. 예. 그래서 원래 폭스바겐이 대중적인 거고 벤츠나 BMW는 약간 고급 라인에 속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의미는 뭐냐면 중국 배터리를 안 쓰고 이제 CATL 안 쓰고 LG 에너지 솔루션 건 쓰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게 이제 핵심이죠. 네, 이제 주로 이제 미국 수출용에 들어가는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유럽의 지역에 뿌려지는 차들에 들어가는 걸로 보이는데, 여전히 아시아권 우리나라 분들은 관련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건 중국에서 만들어서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그래도 이제 우리가 중국산 배터리 기피 현상이 나오고 있다. 뭐 이 정도. 그러면 앞으로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겠죠. 조금 더 늘려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베팅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BMW 같은 경우는 삼성 SDI 거를 주로 많이 갖다 쓰는데, 네. 지금 그렇죠. 벤츠가 원래 CATL과 주로 이제 하다가 오히려 이제 품질 문제가 좀 있었는지 뭐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바꿨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요. 아마 미국 수출을 할 때 그 중국 배터리 달고 가면은 관세 여러 가지 문제 그렇죠. 때문에 그런 걸로 있는 걸로 또 좀 보이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오랜만에 전기차 관련된 대량 공급 계약인데, 이게 매출로 보면은 그닥 크진 않아요. 8조라고 해도. 한 8%? 예. 10% 내외 정도 되더라고요. 작년 매출 대비 8%예요. 예. 예, 근데 이게 5년이잖아요. 뭐 나눠진 게. 그러면 생각보다 7년인가 5년인가 뭐 쪼개졌는데, 네네. 생각보다 이제 큰 양은 아니고, 오랜만에 그래도 좀 이제 그 뭐 조 단위로 이제 나왔다. 뭐 이 정도가 이제 핵심일 것 같긴 한데, 네. 여전히 이제 유럽 쪽에서의 좀 뭐 포지셔닝이 좀 달라진 거 아닌가라는 이제 신호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리튬 가격 계속 오르고 있고 ESS 쪽이
또 든든하다 보니까 하방 경직성을 확보한 차원에서 전방 수요가 회복될 경우에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분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방은 ESS가 막아준 거고 예. 반등에 이제 빌미를 만들어줬고 거기에 이제 ESS보다 한 10배 큰 게 전기차 시장이에요. 네. 그 전기차 시장이 회복되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어떤 이렇게 약간 신호탄 정도가 좀 보였다라는 게 이제 조금 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럼 이런 부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탑픽은 LNF. LNF랑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뭐 네. 그 외에 이제 보면 뭐 포스코 퓨처엠 정도로 보고 있고요. 퓨처엠, 예. 에코프로 BM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네. 요즘에 여기도 LFP 관련돼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네. 근데 이제 어제 좀 웃기긴 했어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많이 올라오는 게 그렇죠. 이쪽은 삼성 SDI랑 SK 이노베이션이랑 거래하잖아요. SK온이랑 거래하잖아요. 근데 왜 이쪽이 더 많이 올랐을까? 그냥 코스닥 뭐 시총 뭐 그쵸. 2, 3위 여서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들었었어요. 그죠? 뭐 보려면 일단 에코프로 중심으로 좀 보되 이 상승은 코스닥에 좀 붐에 좀 같이 간 그런 격이 수급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답변은 비슷하고요. 로봇 답변은 좀 달라지셨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로봇 시내 반열에 자동차 부품주가 올랐잖아요. 근데 어제 간만에 조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니까 다시 전통적으로 좀 돌아갔어요. SBB테크, SPG. 대표님은 어떤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로봇주는 전반적으로 지금 거품이 많이 꼈다라고 여전히 보고 있고요. 그렇죠. 뭐 의료용 빼고는 다소 뭐 좀 보수적인 의견 보수적으로 말씀드리고 이제 클로봇이나 이렇게 이제 소프트웨어 담당하는 회사들은 좀 다르게 보셔야 돼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 액추에이터라든지 지금 뭐 모터 만드는 회사들 이제 이런 회사들 감속기 만드는 회사들 굉장히 지금 많죠 우리나라에. 많이. 현대모비스도 한다 그러고, 그렇죠. 만도도 한다 그러고, 네. 뭐 SL도 하는 거. 네, SL도 한다 그러고 지금 뭐 나쁘게 말하면 개나 소나 다 한다 그러죠 지금. 예. 그만큼 이제 이게 특허가 걸려 있는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기계를 만들 수 있는 정밀 부품을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은 다 덤빌 수가 있는 시장이에요. 시장이 크니까 다 덤비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동차 부품 안에서도 뭐 감속기 한다고 해서 별로 매력은 크지 않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은 자동차 부품 현대모비스나 HL만도 같은 회사들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그 회사들은 그래도 본업이 있죠. 그렇죠. 근데 본업이 나쁘지 않죠. 자동차가 뭐 성장성이 없어서 그렇지 꾸준하게 매출은 나오고 원래 캐시카우가 있으니까. 캐시카우가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 알파를 만드는 회사들은 조금 더 편한데 예. 플러스 알파밖에 없는 회사들은 언제 빠져도 이상하지 않죠. 그런 거 밸류에이션 계산되는 로봇주들이 없죠. 그러면 SL이라든지 뭐 만도 이런 기업들은 추가로 지금 얹어진 밸류보다는 조금 더 갈 수 있다고. 그렇죠. 뭐 원래 PBR이 뭐 1배도 안 되던 회사니까 뭐 그러면 1배 가는 것은 우습겠죠. 예. 그러면 현대차가 지금 올라오는 것도 로봇 밸류를 좀 받는 건데. 네. 현대차가 지금 44만 원 간다고 해서 뭐라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PBR 그쵸. 1배가 44만 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국면으로 보면 지금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게 현대차 그룹이나 이쪽이 더 매력적이고 오히려 현대 오토에버 같이 소프트웨어 하는 이제 뭐 로봇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로봇의 머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죠. 예, 그런 쪽으로 보면 뭐 현대 오토에버 같은 회사들이 오히려 지금 PER 30배라고 하는데 다른 데는 지금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조차도 지금 계산이 안 되죠. 그런 측면에서 예, 그러면 오히려 현대 오토에버가 지금 8조 정도 하는데 시총이 네.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 9조예요. 예. 우리 로봇 안에서 새로운 신예로 지금 자동차 부품주가 떠오른 게 우리 이건희 대표님을 위한 종목이 아니었나라는 아니, 생각이 제가 예전에도 듭니다. 저는 뭐 예전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2, 3만 원 할 때는 뭐 5만 원 할 때는 긍정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성장성으로만도 갈 수 있는데 지금은 조금 너무 과하게 올라서 조금 이제 뭔가를 보여줘야 될 때가 됐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또 막 간다고 다 따라갈 게 아니고 조금 중심을 잡을 필요는 있죠. 저희가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속보가 하나 전해졌습니다. 앞서서 H200 칩 중국 수출을 허용할 걸로 가닥을 잡고 있다라는 미국 정부의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워딩을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엔비디아 H200 칩 수출을 허용하라고 통보했다라는 겁니다. 호재가 아닐 수 없는데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거 바탕으로 반도체 투자 전략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제는 급락 섹터 마지막으로 점검하면서 마무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 어제도 저희가 뭐 알테오젠 얘기 듣고 했을 때 이럴 때 기회로 삼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뭐 알테오젠, 인벤티지랩 일부 기업들 반등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낙폭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표님, D&E 파마텍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관심주이기도 하셨고. D&D 파마텍은 그냥 간단한 거예요. 무상증자를 지금 한 주당 3주를 받았어요. 그 물량이 나오겠죠. 그 사이에 주가는 계속 올랐고. 그럼 거의 지금 최근에 이제 한 10월 달에 투자하신 분만 해도 2배가 넘어요. 수익이. 그럼 100%가 넘기 때문에 일단 물량 해소를 좀 해야 된다. 근데 어제 물량 해소를 좀 많이 한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오늘도 이제 뭐 이번 주 정도는 이제 소화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D&D 파마텍을 좀 정장기적으로 좋게 보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조금 더 비중을 늘리시거나 나눠 사야 될 기회로 보고 있죠. 그래서 손바뀜이 좀 일어나는 시기. 갑자기 없던 물량이 3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차익 실현 매물들이 일정 부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좀 그런 기간이고 그리고 신규 접근하시려거든 이게 좀 마무리되고 나서가 좋은 타이밍이겠네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반등이 나올 때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근데 이 바이오는 모르는 게 D&D 파마텍 이러다가 또 오늘 또 갑자기 또 뭐 이거 다 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죠. 여전히 근데 그러면 뭘 보셔야 되냐면 D&D 파마텍이 시가총액이 3조 6천억인데 얼마까지 갈 수 있느냐를 계산해 보면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여기에 이제 그 메세라가 팔린 금액이 거의 13조, 뭐 14조 이래요. 5조는 가야 되지 않을까요? 얘기는 얘네 기술 가지고 가서 만든 회사인데. 그러면 적어도 한 1조 5천억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 저는 그래서 목표 TP가 5조예요. 그러면 5조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럼 한 얼마죠, 주가가? 지금부터 한 40%는 올라가야 되죠. 40% 이상 올라가야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거 계산해 보시면 되죠. 그죠? 3조 6천억이니까. 10만 원 정도 선? 그렇죠. 한 10, 한 2, 3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 12만 원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는데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은 뭐 개별 이슈고 알테오젠도 개별 이슈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바이오 ETF의 매도가 좀 많이 늘어났고 그러면서 이제 ABL 바이오도 빠지고 했는데 뭐 미국 금리도 좀 튀고 있고 분위기가 조금 바이오에 조금 안 좋죠. 애매하죠. 국채 금리가 지금 4.1대가 넘었어요. 옆에 2%. 다 일본 때문인데 뭐 하여간 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빌미를 좀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중심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